안녕하세요. 트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 기록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볼게요. 우리 문제집 다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은데요. 한 며칠 대충 공부하고 붙으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70 먹었는데도 따는데 공부 안 해도 딸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문제 풀어보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오히려 오기가 생겨요. 저도 시험 칠 거지만 오히려 더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붙고요. 열심히 공부 안 한 사람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거 쉬운 거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질 것 같네요. 우리는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오늘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풀기에 앞서서요. 우리 입력할 때 뭐가 중요한지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서비스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태그 인식하고 다 똑같죠? 공통이었어요. 하지만 서비스 종료할 때는 어때요? 방문 요양, 방문 모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다 따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록지 적을 때도요. 주, 야간 보호에서 하는 거랑 시설급여, 단기보호 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구분하라입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문제를 빨리 읽어요. 그러면 아는 문제조차 실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꼼꼼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틀리시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중 업무 보고의 중요성으로 옳은 것은 요양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니죠. 연장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니죠. 타 전문직보다 우월감을 나타낼 수 있다. 보고한다고 꼭 그런 거 아니죠. 중요한 내용만 선별하여 보고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사고 발생 시 대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죠.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거 맞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를 하게 되면 서비스 내용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러면 관리자가 보고 어떻게 써요? 지도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 기록의 가장 큰 목적은 맞는 거 찾으라는 거죠. 그냥 시설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죠. 업무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맞죠? 요양보호사의 급여 정산 아니죠. 대상자에게 아닙니다. 다른 요양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배웠죠. 업무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 요양보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한 법정서식으로 옳은 것은 우리 서식 배운 것 중에 법정서식은 딱 한 개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뭘까요? 정답 풀으셨어요?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 돈이 나오죠. 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서식인 거고요. 서비스에 뭐가 들었어요? 내용, 시간, 특이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기록지는요. 뭐뭐 있다 그랬어요? 상태기록지, 인수인계서, 사고보고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습니다. 장기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요. 제공한 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어려워요. 어떻게 푸셨어요? 제가급여 뭐로 한다고요? 전자로 하죠. 전자관리 시스템입니다. 너무 길게 나왔죠? 안 그래도 긴 거를 더 길게 할 리가요. 그죠? 더 길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길죠? 2번입니다. 제가급여, 집에서 하는 급여를 전자로 관리한다. 전자관리 시스템. 문제만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급여 띄우고요. 전자관리 띄우고요.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냐? 다음 중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의 업무 절차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도 좀 어렵죠. 어떻게 푸세요? 이런 문제 푸실 때 자신있게 1번 태그 신청 부착 하라 그랬지. 옆에 딱 1 적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하리라 그랬지. 2 적으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적으시는 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상 줘야 돼요. 헷갈리죠? 그죠? 아, 신청 및 부착 1번이었지. 아, 그러면 요거 먼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랑 나가 나왔어요. 와, 이거 헷갈리게 내놨죠? 앱 설치하고 사용자 등록. 아,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사용자 등록하고 앱 설치라고 했죠? 그러면 나 하고 그 다음에 가죠. 여기서 딱 틀린 거예요. 그러면 뒤에 거는 더 이상 손볼 게 없습니다. 다, 나, 가, 마, 라 나옵니다. 그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 그렇지만 우리 공부 한 번 더 해봅시다. 태그 신청 및 부착. 신청을 해야 부착이 되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급여 내용 전송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구 및 심사. 청구 및 심사하는 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라가 많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 중 스마트 장기 요양 서비스 시작 전송 순서로 옳은 거요. 이거 이름 너무 좋죠. 스마트 장기 요양 서비스. 이건 또 뭐지? 오늘 뭐예요? 배웠잖아요. 그죠? 전 시간에. 시작은 다 어떻다? 공통이라 그랬어요. 태그 찍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무조건 로그인이에요. 내 아이디 찍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 한 다음에 태그에 갖다 대시는 거예요. 어머머, 뒤에 거 똑같습니다. 또 나갑시다. 그러면 마 남았습니다. 라는 뭐고 마는 뭐냐? 급여 종류 선택, 서비스 시작 확인. 뭐겠어요? 당연히 급여 종류 선택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미 답은 나왔죠. 몇 번이다? 3번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해봐요. 우리 먼저 뭐 했습니까? 로그인 먼저 했어요. 로그인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뭐예요? 태그 찍는 거예요. 갖다 대세요. 태그 인식. 태그 인식하신 다음에는요. 급여 종류 선택. 급여 종류 선택한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게 답이 딱 나와 있죠. 서비스 시작. 확인. 내가 서비스 시작한다고 확인한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서비스 시작 전송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로그인 제일 먼저 하세요. 헷갈리게 나오죠? 태그 인식이라고. 당연히 찍어야지 하고 딱 이쪽으로 가면 어때요? 1번, 2번 쪽으로 가면 이미 틀리셨어요. 나로 오셔야 돼요. 로그인으로. 로그인, 그 다음에 태그 인식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로그인 먼저, 그 다음에 찍으러 가야 돼요. 태그 인식, 급여 종류 선택, 서비스 시작 확인, 서비스 시작 전송입니다. 서비스 시작 확인, 마지막에 뭐다? 전송이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할 경우 제가 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앞에 문제 뭐 나왔어요? 정답이 제가 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죠. 문제 폴더 보면 어때요? 문제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문제가 나오고 또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앞에 이상한 거 있다면 이걸로 고쳐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태그 인식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태그에 바짝 아니죠. 어떻게 갖다 댄다. 1에서 3cm 정도 간격을 두고 갖다 댄다고 했습니다. 태그 접촉 시 스마트폰 앞면을 2, 3초간 접촉한다. 2, 3초간 맞다고 하시면 안 돼요. 틀렸어요. 왜? 뒷면을 2, 3초간 접촉하라고 했습니다. 서비스 시작 확인을 누른 후 급여 전송을 선택한다. 맞습니까? 바뀌었죠? 앞에서 위에서 우리 방금 했던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또 헷갈립니다. 서비스 시작 확인이 아니고요. 급여 종류를 선택한 다음에 서비스 시작 확인, 그 다음에 바로 서비스 시작 전송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태그 인식을 한 후에
서비스 시작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틀렸어요. 태그 인식을 한 후에는 뭐를 해야 돼요? 급여 종류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 태그 취소 후 재선택한다. 맞죠? 요게 답입니다. 이 문제 어떠셨어요? 어려우셨죠? 이 문제는 정말 잘 낸 문제 같아요. 제가 풀어봐도. 이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 답은 좀 어렵지 않았죠. 요게 틀렸다는 이유를 대기에는 조금 복잡하지만 급여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태그 취소 후 선택하는 거 맞으니까 요것만 잘 알고 계시다면 앞에 거는 좀 긴가민가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 후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송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종료는 어때요? 3가지 종료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요. 뭐뭐 있었어요? 다시 공부해 봅시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이렇게 3가지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종료를 할 수 있었죠. 이럴 때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 방법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 뭐 헷갈릴 문제는 아니지만요. 가나다라 선택할 때 다음 계속 문제 풀 때 내가 지금 뭐에 대한 걸 푸는가 계속 인식하시면서 풀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순서 나왔을 때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올 게 뭔지 선택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로그인! 로그인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1번은 로그인이에요. 어디 들어가실 때 로그인 하잖아요. 우리 뭐 네이버 다음 뭐 그런 데 들어가실 때 제일 첫 판이 로그인이에요. 로그인이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안 하는 거지 로그인 하셔야 되는 거죠. 로그인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틀리시면 정말 안 돼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2개로 줄여졌어요. 그죠? 가라 다 마, 가라 다 마. 어때요?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이까지는 다 똑같다는 말이죠. 근데 사봐. 뭐가 먼저인지 보라. 사, 봐. 제가 누구 먼저 서명이라 그랬어요. 요양보호사 먼저 서명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 서명을 받는다입니다. 저희가 맞다고 확인시켜 드린 다음에 제 사인이 들어가고 수급자가 사인하시는 거예요. 서명을요.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우리 뭐가 먼저라고 알고 있죠? 사가 먼저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바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공부해 볼게요. 첫째 뭐 한다 그랬어요? 로그인. 이어가는 건 로그인 다음에 태그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입력하세요. 얼마나 했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상태 변화. 그 다음에 전송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전송이에요. 여기서 요거를 헷갈리게 낼 수도 있죠. 전송을 마지막에 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행히 아가 확인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전송 요청하고 또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로그인, 태그 인식, 시간 입력, 상태 변화 하시고요. 전송 요청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수급자 사인하시고요. 그 다음 뭐다? 확인이다 입니다. 요거 헷갈리게 나왔죠? 요양보호사 먼저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입니다. 다음과 같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실시했을 경우 가에 입력한 것으로 옳은 것은 뭐 입력하라는 겁니까? 시간 입력하라는 거죠. 서비스 시작 시간 몇 시? 9시입니다. 서비스 종료 시간 몇 시? 12시 5분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하고요. 플러스 5분 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총 우리 뭘로 해야 돼요? 분으로 해야 되죠. 180분에다가 5분을 더해서 185분이 됐죠. 총 시간은 185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어쩌라고, 그죠? 이거 뭐 어쩌라고요? 0으로 만들라고요. 가사 및 일상생활 90분 하셨고요. 정서 지원 40분 하셨어요. 그러면 토탈 얼마 일하신 거예요? 130분. 그러면 185 빼기 130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 뭘까요? 55분이죠. 요양보호사가 황 어르신 댁에 6월 1일 오전 8시에 띄우고네요.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했대요. 그러면 종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했을 경우 어떻게 종료를 해야 되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여유시간 얼마 준다 그랬어요? 24시간의 경우 여유시간 30분 더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날이 6월 2일 오전 8시 30분 이내가 됩니다. 30분 더 준다 그랬죠. 다음 날이어야 돼요. 24시간이니까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 전송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어때요? 문제 잘 읽으셨어요? 이건 진짜 형광펜 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너무 많아요. 우리 틀리라고. 그죠?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면 어떤 거예요? 이 사람 이게 X를 찾아라는 말이죠. 근데 뭐예요? 뒤에 옳은 것은 나오니까요. 대충 읽으면 뭐예요? 맞는 거 찾아라 이러면 자신 있는 거 찾아서 탁 체크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틀린 거예요. 아는 문제도.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 전송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요. 이거 틀린 것은 찾아내라는 말이고요. 앞에 것도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떤 서비스 종료요? 인지활동형 방문 서비스 종료입니다. 우리 종료하는데 방법 몇 개 있다 그랬어요. 3개입니다. 이거 방문 요양인지 방문 모욕인지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인지 그죠? 그것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할 때 여기서 틀린 내용 뭐냐? 특이사항에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입력한다. 네, 맞아요. 프로그램 제공 내용 입력하는 거 인지활동형 제 몇 등급이라고 그랬어요? 5등급이요. 일상생활 함께 하기에는 시간을 입력하지 않는다. 아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인지자극 활동에 60분 입력 후 일상생활 함께 하기에 나머지 시간 입력하라 그랬죠.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죠. 시간 확인란에 태그 인식 후 120분 이상. 맞아요? 시간 입력에 인지자극 활동에 60분 이상 입력한다. 맞죠? 이거 남는 시간은 여기에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프로그램 제공 내용 미입력 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한다. 맞죠? 미입력 시 이렇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요거 답입니다. 어렵지 않지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헷갈려요. 이 지문이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를 잘못 읽었을 때는 틀릴 수 있습니다. 5등급 어르신 방문 요양 제공한 후 서비스 종료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가 친절한 것 같지만 어때요? 5등급 어르신 방문 요양은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절한 문제는 아닙니다.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입력한다. 너무 친절하네요. 옳네요. 맞죠? 어떻게? 1번입니다. 태그 인식 후 60분 이상 입력합니다. 얼마나 하라 그랬어요? 인지활동형 120분 이상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인지자극 활동에 30분 입력한다. 아니죠. 몇 분 이상 하라 그랬어요. 인지 60분. 위에 문제랑 계속 겹치죠. 신체 기능 변화 상태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아니요, 입력해야죠. 일상생활 함께 하기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자꾸 이거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나오죠.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인지자극 60분 하시고요. 60분 이상 하고 남는 시간을 일상생활 함께 하기에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할 경우 제가 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종료할 때를 알고 있느냐? 묻는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1명만 서명해도 된다. 우리 방문 목욕은 몇 명 가세요? 2명 가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2명 다 서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호자 서명은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맨 끝에 대상자 서명하는 데 있었어요. 차량 번호를 입력한 후 모용 유형을 선택한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세모하세요. 방문 모욕은 30분 이상 제공 시 전송이 가능하다. 몇 분이라 그랬어요? 40분이에요. 2명의 요양원이 10분 이내에 태그를 인식해야 된다. 이거 어때요? 알고 있죠? 2명 하고요. 10분 이내로 태그를 1명 찍고 다음 사람 찍을 때 10분 이내로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옳은 거 5번이고요. 차량 번호 입력한 후 모욕 유형을 선택한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모욕 유형을 선택한 후 차량 번호 입력이었습니다. 우리 시험장에 가셔서 헷갈리는 문제에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시면 네모나 본인만의 방법을 표시해 두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왜냐하면 아는 게 이렇게 쉽게 아는 정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앞쪽에 나오면 탱탱탱 가겠지만 맨 뒤에 정답이 있었잖아요. 차량 번호 입력한 후 목욕 유형을 선택한다. 요거를 빨리 머리를 돌리시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죠? 이런 생각하는 문제는 이렇게 조금 비워놓고 밑으로 내려가도 된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해 봤고요. 계속 문제 푸실 거니까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다음 중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 후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우리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종료하는 거 3가지 중에 방문 목욕 서비스도 배워봤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냐? 순서 문제 나온 겁니다. 처음에 로그인 없네요. 그러면 뭐예요? 태그 인식입니다. 어때요? 답이 둘 중에 하나다 나왔습니다. 목욕 유형 선택 2번이죠. 여기서 안 나왔어요. 차량 번호 선택, 차량 번호 입력, 뭐부터 할 것인가? 차량 번호 입력한 다음에 선택해야 되죠. 입력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번호 입력, 그 다음에 차량 번호를 선택에 누르시는 거예요. 차량 번호 먼저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제공 방법, 상태 확인 입력하고요. 마지막에 전송입니다. 자, 어때요? 쉽죠? 답은 2번입니다.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그만둘 때 작성하는 기록지. 계속 어려운 것만 풀어가지고 쉬운 걸 집어넣은 거예요. 뭐예요? 인수인계서입니다. 그만둘 때 뭐 해야 돼요? 인수인계 해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배설, 목욕, 섭취, 체입 연결, 외출, 상태 제공. 무슨 기록지일까요? 상태 기록지입니다. 요런 문제만 나오면 우리 참 잘 풀 수 있겠죠.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오래간만에 2km 산책하였다. 아니죠. 숫자로 적어야 되죠. 오래간만에 이런 표현 쓰시면 돼요. 어르신이 평소보다 많이 아니죠. 몇 잔. 70세 어르신이 심한 아니죠. 3일 전부터 엉덩이 작은 아니죠. 몇 곱하기 몇 이렇게 적으라 그랬죠. 몇 월 며칠 11월 7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묽은 변을 보았다. 맞습니다. 요런 거는 숫자 많이 나오면 좋아요. 그죠?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으로 어떤 것이요? 옳은 것입니다. 추상적인 용어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지 내용을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록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적으라 그랬어요. 생각을 반영하시는 건 아니에요. 대상자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관한다. 철저하게 틀린 것 같죠? 그죠? 이런 말
무조건 뭐 이런 건 틀렸다 그랬는데, 그죠? 그러면 이것도 네모.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면 대상자가 승인하지 않은 정보도 기록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니까 기록해야지. 이거 맞나? 어때요? 아니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도 대상자가 승인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하면 어떻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관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책임자를 두고 자물쇠로 잠그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시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해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기록지 잘 보신 분들만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뭐 등급 수급자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에 거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풀어요. 장기 요양 인정 번호가 기록해야 될 것이에요. 기간 기호, 기간명, 등급, 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인정번호, 서비스 제공 일자, 시작기간 및 종료기간, 총급여 제공, 시간 등이 기재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달달달 외워야 돼? 내가 어떻게 외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한번 보면 이 나머지 내용이 틀렸다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요양보호사가 다음과 같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급여 제공 기록지를 바르게 작성한 것은,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드셨죠? 어떡해요. 그래도 그 내용을 한 번씩 다 공부해서 요게 뭐에 속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참 쉬울 것 같아요. 같이 풀어봐요. 3등급 어르신 서비스 제공 시간입니다. 11시부터 몇 시까지? 그럼 몇 시간 했다는 거지? 11시, 12시, 13시, 14시, 1시간, 2시간, 3시간. 어때요? 3시간은 몇 분이죠? 180분이죠. 180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면 도움 20분, 관절 운동 20분, 말벗 40분, 장보기 30분, 식사 도움 30분, 식사 준비 40분 했대요. 뭐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신체 활동 지원 80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체 활동은 어떤 거예요? 손이 좀 닿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세면 도움, 관절 운동, 그 다음에 식사 도움, 식사 준비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일상생활 지원이라 그랬죠. 제가 아침에 세탁기 돌리고 식사 준비를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신체 활동 지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이거 저한테 신체 활동 지원 받을 사람 없어요. 그죠? 식사 준비는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 그러면 20분, 20분, 30분 쓰셨어요. 그러면 몇 분이에요? 70분이죠. 그러면 1번은 답이 아니죠. 정서 지원 어떤 거예요? 말벗 하신 거죠. 정서 지원은 몇 분이에요? 40분이죠. 그러면 2번도 답이 아니죠. 인지활동 지원. 여기 인지활동 지원한 게 없습니다. 0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마 말벗을 인지활동 지원이라고 착각해서 체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그럼 앞에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문제로 제가 계속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일상생활 지원. 어떤 거예요? 제가 집에서 하는 거죠. 일상생활은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 자, 몇 분입니까? 이것만 했습니까? 장보기도 있죠. 일상생활 지원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30분, 40분, 70분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죠. 총 급여 제공 시간은 120분 아니고 얼마다? 제일 위에서 풀었습니다. 18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활동 지원, 정서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놓으시라는 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방문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60분 이상 기록하여도 추가 시간을 받지 못하는 거 뭐 있었어요? 정서 지원 서비스가 제가 이게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정서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말벗, 경로,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막 이런 게
정서 지원 서비스거든요. 이 중에서 정서 지원 될 만한 거 헷갈리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의사소통 도움은 60분 이상 하셔도 산정받지 못하는 정서 지원 서비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 정서 지원이라고 나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때요? 없습니다. 정서 지원 안에 있는 의사소통, 말벗, 경로, 위로 이런 걸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중 주 야간 보호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한 설명으로 어떤 것은요? 옳은 것입니다. 이거 문제 풀어 보셨나요? 똑같은 문제를. 정말 저는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해요. 식사량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기록한다. 이거 기록지를 봐도 이거 정확하지. 3분의 2,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적혀있죠. 근데 해당 칸에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가 않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요양보호사 팀장이 기록하고 서명한다. 어때요? 각 종사자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요. 기저귀 교환 횟수를 화장실 이용하기에 기록한다. 이거 맞습니다. 기저귀 교환 횟수 어떻게 돼 있냐면요. 화장실 이용하기 해놓고 그 밑에 기저귀 교환이라고 가로쳐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란에 기록하면 되시는 거예요. 화장실 이용하기에 소변, 대변 각각의 횟수를 기록한다. 이거는 총 횟수예요.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란에 제공 여부를 체크한다. 제공 여부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런 거는 프로그램명을 기록한다. 프로그램명.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주 야간 보호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어때요? 또 틀릴 뻔했죠.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러면 지문에서 어떤 걸 찾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틀린 것은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목욕을 제공한 경우 제공 여부에 체크한다. 이거 어때요?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분 단위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공 유무가 아니죠. 식사는 종류 및 섭취량 해당 번호에 체크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다고 합니다. 각 항목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서명을 한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었죠. 서명은 누가 한다? 각각 한다. 화장실 이용하기에 소변, 대변 총 횟수를 기록한다. 어때요? 요거 맞았죠? 아까 위에서는 요게 틀린 거였지만 이동 서비스를 한 경우 제공 여부란에 체크하고 차량 번호를 기록한다. 이거 맞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뭐가 틀렸습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소요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제공 방법에 해당 번호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제공 여부를 체크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목욕에서 제공 전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지 몇 분으로 체크 안 하는 거는 어디였습니까? 시설급여, 단기보호에서는 분으로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주 야간 보호는 어떻게 한다? 분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바로 문제가 나왔죠.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록지에 작성 방법에 대해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어떤 거요? 틀린 거 찾아내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X를 찾아내라. 산체의 외출 동행을 제공한 경우에 체크한다. 맞습니다.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제공한 경우 체크한다. 맞습니다. 목욕을 제공한 경우 분으로 기록한다. 시설이나 단기 보호는 어때요? 분으로 기록하는 거 어떤다? 아니라고 했죠.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문제가 뒤에 있었네요. 바로 목욕은 제공 전후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 옳은 것이지만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로 옳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수급자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 체크한다. 맞고요.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란에는 제공한 프로그램명을 기록한다. 맞습니다. 힘내세요. 마지막이에요.
다음 중 복지용구 제공 기록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입 제품은 매월 기록한다. 틀렸죠? 제공할 때 확인란에는 수급자의 관계도 표시한다. 어때요? 관계 표시하셔야 됩니다. 유선으로 확인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오,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유선으로 확인해도 됩니다. 공단 부담액에는 수급자 부담액이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특이사항에는 복지용구 AS 상태만 기록한다. 아니죠. 의료기관 입원, 시설 입소, 점검사 이런 거 다 기록한다고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죠? 오늘 이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웠죠? 맞아요. 이 문제는 다 풀려면 정말 또 집중해야 되고, 보고 또 보신 분들이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문제집 아니고 다른 문제집이라도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 문제의 지문이 왜 틀렸나, 어떻게 푸나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문제로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